이 금주의 정치 전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전망해 보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희 부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찬희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요. 네네. 예, 앞선 이슈 인터뷰가 좀 길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좀 많이 불편하셔도 마스크들 쓰고 다니시죠? 아, 그럼요. 쓰고 다녀야죠. 네, 예. 어떠세요? 좀 다니시다 보면 수도권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수치로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1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집계한 총 확진자가 지금, 19,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난 15일 동안에 4,000명이 넘었으니까, 지난 15일 동안 지난 8개월 발생한 거에 4분의 1이 발생한 거거든요. 수치만 봐도 뭐 심각성을 알 수 있네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치러진 거고요. 네네.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네. 당초 예상과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네, 뭐 언악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이낙연이 당대표다. 네, 그래서 176석의 슈퍼 여당의 전당대회 치고는 좀 관심을 못 끌었죠. 예. 한마디로 뭐 김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삼중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장마 홍수가 54일 계속됐죠. 예.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관심이 좀 뜨지가 않았죠. 보통 이제 관심이 뜨지 않으면 대세가 원래 이기게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작용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력 대권 주자로 지지율이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빠져 있죠. 그렇죠. 전면에서 좀 관심을 좀 덜 끈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오늘 낮 12시까지가 이제 자가 격리고요. 자가 격리하면서 당대표 되신 분은 글쎄요, 앞으로도 뭐 유례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코로나 상황도 유례 없지만, 예. 그것도 유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최고위원은 이제 5분이 됐습니다. 친문 인사들이 다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친문인사들이 주로 다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1위 득표율이 이제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죠. 그래서 예. 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투표하는 방식이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1위를 한 김종민 의원의 경우 대의원 투표는 4위를 했습니다. 예. 근데 권리당원은 압도적으로 1위를 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조국 사태 때 예.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강경한 조국 전 장관의 지지 발언을 많이 했죠. 법사위원이었죠 또, 예. 네네. 친문 진영한테 이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요. 정반대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 득표율이 1위입니다. 예. 근데 권리당원에서는 7위를 했어요.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의원은 대의원으로 선출이 돼야 되고요. 예.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 월 1,000원 이상을 6개월 이상 납부하게 되면 이제 권리당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비를 내야 6개월 네네. 이상 내면은 이제 권리당원의 자격을 주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당비를 내야 되고요. 열성 당원이네요, 권리당원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꾸준하게 이제 당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원 의원 경우는 이제 정세균계로 분류되긴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이제 선거 이제 유세를 하면서 경남 노동 연설할 때 정권 재창출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실수로 해서 정권 교체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그런 실수를 면도 크게 있고요. 하셨네요. 네. 안타깝네요.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경기도지사인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확신범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소병훈 의원. 예. 소병훈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8월 24일에 페북에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예. 나는 최고위원 중에서 소병훈 의원을 지지한다. 근데 이번에 낙선했잖아요.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 친문 선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참 이 대의원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당직을 많이 해오셨던 분일 것 같고 권리당원은 네네. 이제 이 좀 강한 열성당원인데 열성당원들이죠. 예. 열성당원의 지지를 받는 게 이 최고위원 되는 데는 뭐 첩경이네요. 네,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 후보니까 당선이 확정돼 있었는데 예. 대의원 투표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권리당원 투표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예. 5위로 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당선이 확정이 돼 있는데도 5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당당히 당선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인터뷰했습니다만 양양자 의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네네. 원외에서도 또 최고위원회 당선이 됐고 이번에 초선으로서 또 당선이 되고요. 네네. 아무튼 이 민주당의 이제 새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앞으로 근데 과제가 굉장히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좀 이 과제들이 놓여 있나요? 일단 뭐 처음에 그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공수처 문제, 예.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 이것도 이제 당과 정의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될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 공공화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의료계 파업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가 의료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 같은 그런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뭐 의료원, 뭐뭐 적시자병원 이런 공공병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도 공공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질이 떨어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어떻게 뽑고 10년 동안 의무 진료를 이제 강요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좀 더 세밀하고 밀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공공의대 설립하고 연결시킬 때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이 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면 좀 강세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아요. 네네. 좀 이렇게 꺾이면서 최근에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3단계로 격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촉구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통합당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최근에 그 8.15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금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도 1,035명이나 나왔습니다. 8월 29일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으로서는 3단계 격상 이전에 전광훈 목사 등 소위 극우 기독교 세력하고 먼저 선을 끊고 예. 확실히 정치적으로 단절한다는 걸 분명히 선언하고 나서 3단계 격상 촉구를 해야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선긋기가 좀 강경 세력과 선긋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통합당 쉽지 입장에서. 않더라도 극우 세력하고는 선을 끌어야 좀 건전한 보수 우익으로서 자기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자 하나 요거 좀 소개드리는 게 좋겠네요. 5450님. 이 마스크를 사용한 뒤에 이 버릴 때 아무 곳에서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지적을 중요하죠. 5450님 네. 해주셨는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통합당의 새 당명이 이제 바뀌는 거죠, 새로? 네, 바꾼다고 하죠. 예. 끝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미통이란 말이 법조계에서는 미결통산의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미결통산 일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줄여서 미통하니까 마치 우리 당원들 전부가 구속 기소된 피고인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13일부터 이제 미통합당이 21일까지 이제 9일 동안 공모를 받았는데 예. 공모를 받아보니 제일 많이 나왔던 이름이 국민이란 말이 들어간 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예. 두 번째가 자유란 말이 들어간 게 제일 많았고 세 번째가 한국, 네 번째가 미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게 국민, 자유, 한국, 미래 전부 다 좀 식상하죠. 그렇죠. 한 번씩 썼던 말이니까. 예, 한국 정치에서 참 오염되지 않은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미통이란 말이 좀 이상한 의미를 주니까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통합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이 또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예. 금주의 정치 전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이었습니다.